페르조나 입장에서, 그 다음 섀도우의 입장에서 결국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수용해라. 그러면 바로 이제 행복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페르조나 의식의 차원에서 볼 때는 행불행으로 나뉘어지지만 실은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다. 이 의미가 아마 포인트로, 승천의 배가 나와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밤새 이제 그 대학원 신청하느라고 대학원 보원장 할 때 이제 밤을 샜는데 이제 한 새벽에 이제 해가 딱 떠오르는 걸 보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찬송가죠. 근데 나나무스쿠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 딱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제가 한 게 아니라 마치 생각이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너를 위하지 않은 것은 그 어느 것도 창조하지 않았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대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너를 위하지 않은 것은 그 어느 것도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내가 원래 본래 모습으로 갈게요. 동남아 순회공원 마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셀프에 관한 게 나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우리가 인간 내면에 있는 바로 온전한 가장 위대한 어떤 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계상 시간이 좀 늦춰질 수 있습니다. 뭐 2시간 반이나 혹시 좀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혹시 뭐 기차가 끊어지거나 특히 우리 저 원우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 끊어지거나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에 관한 겁니다. 사실 이것처럼 정의 내리기 어려운 거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은 해야 이런 거구나 아마 이런 느낌이 오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기의 먼저 기능부터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사회와 이웃과 다른 사람의 투사와 기대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의 가면인 페르조나나 자아에 집착하여 좁고 경직된 역할 속에서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인생을 보내지 않도록 자극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주어진 전 생명력을 불태우도록 촉구하는 무의식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란 자기 실현의 종착점이자 시발점이다. 처음과 끝, 우리가 알파요 오메가요 이런 의미죠. 자기란 전체 정신,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로 통합된 전체 정신이다. 그것은 인격 성숙의 목표이며 이상이다. 그것은 의식의 중심인 자아를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크기의 전체 정신, 그 자체 혹은 그 전체 정신의 중심이며 핵이다. 가장 핵심적이고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로운 통합을 위해 스스로 조정하고 질서지우는 우리 정신의 내적인 방향타이며 나침반이며 고등 종교에서 최고의 신,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자기와의 만남, 진정한 나와의 만남, 이걸 개성화 혹은 자기 실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성화하면 개념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자기 실현이다. 이걸로 전 적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는 자기 실현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끝없는 무의식, 즉 자기 앞에서 자아가 취해야 할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융은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러한 그 자기 실현을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좀 더 구체화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실현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그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자기 실현이 되면 될수록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우리는 되게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성인 군자야, 성자야, 이런 것들 성인이야 라고 했던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은 페르조나입니다. 그 집단 의식에서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야 돼. 그리고 그런 걸 행동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성인 군자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칭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페르소나다.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렇다고 반드시 원만하고 선하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가 속하고 있는 사회 윤리관에 비추어 그는 때로는 이기적이다라는 평을 받고 때로는 냉정하다는 평을 받고 때로는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때로는 무한한 정열로 이웃을 돕고 때로는 권력의 도가니에서 싸우고 금욕과 정욕에 사로잡히며 고민하고 때로는 질투와 증오의 감정으로 허덕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저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부터 달라요. 다만 그의 머리에는 집단적 투사에 의하여 생기는 명예나 존경이라는 후광이 없고 굳이 스스로 그 후광을 만들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만일 누가 그것을 만들어 씌워주면 그는 또 구태여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왜? 그것이 인생에서 대수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평범하나 분수를 아는 사람이다. 그는 그가 가야 할 바를 마음속에 묻고 그것이 그가 가야 할 길이라면 그렇게 간다. 그것 때문에 그가 현실의 대인관계에서나 세속적인 이권에 반해서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의미에서 그는 진정으로 고독한 사람일 수 있다. 또한 그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진정으로 무력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나, 자기와의 일치라는 점에서 진정으로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강하다, 약하다는 생각을 그는 갖지 않는다. 그는 반성할 줄 알며 반성한다는 게 잘못했어요가 아니죠. 돌이켜서 자기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기의 내면을 알며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종교적인 인간이다. 무엇이 나의 갈 길인가를 여러분 얘기 같아요. 하면서 여러분 얘기 같은데 나의 갈 길인가를 항상 마음속에 물으나 사실 우리가 다 그 길에 있죠. 그 해답이 늘 분명하지 않음을 알며 때때로 인간은 그 분명한 혼돈과 방황 속에서 찾아 헤매는 고통을 겪어야 하며 그러나 그 물음과 찾음에 언젠가 응답이 있을 것임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자기 실현을 해나가는 사람의 특징을 썼습니다. 근데 바로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제 연구실에 있는 그 액자에 써 있는 그러한 그 글처럼 되겠죠. 제가 제 스승님이 써주신 건데 문득 꿈에서 깨니 다 그것이네. 아 좋구나. 그냥 좋구나. 이렇게 이제 써진 글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의 삶이 이제 이렇게 될 때, 융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이게 자기 실현 해나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 오늘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게 제일 좋구나.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 쉬운 방법. 그러니까 쉬운 방법.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런 제가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융의 이름을 빌려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호킨스 박사하고 제 스승인 김상욱 선생 두 분의 어떤 얘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방법론이에요. 이제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까 그림자, 페르소나 얘기 나오고 자기 실현에 대한 게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의문들이 계속 생기실 텐데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좋아요. 제가 해보다가 했던 몇 년 전의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 가슴이 굉장히 밝아지는 느낌이죠. 가볍고 즐겁고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로 갈아타고 마을버스에 내려서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그냥 발걸음이 저절로 걸어지는 느낌 있죠. 내가 걷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 놀이터 그쪽에 딱 갔는데 내가 없는 거야. 제가 없어요. 내가 없더라고요. 그럼 없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 이럴 수 있잖아. 팔이 없나? 귀신이 됐나? 내가 죽었나? 이게 아니라 진짜 없어요. 있는데 이게 다 있어. 내가 사는 아파트도 보이고 내가 앉아있는 놀이터로 다 보이는데 내가 없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이제 느끼고 있었죠. 느끼기. 이제 계속 이렇게 느끼고 그냥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렇게 즐기고 있다가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좀 그런 상태가 돼서 제 스승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안 받으셔. 전화가 오겠지 했는데 안 와.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전화를 드렸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네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화를 받겠니? 그랬어. 아신 거야 이미 제 상태를. 네가 없는데 누가 전화를 받냐고. 그러면서 이 경험이 뭐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다 과정이죠. 과정인데 그렇다고 제가 뭐 이상한 사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 밥 먹고 아내하고 데이트도 하고 애들하고 놀고 강의 준비도 하고 화도 내요. 짜증도 내고.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저 화 되게 잘 냈었어요. 예민해가지고. 화내는 게 없어졌어요, 한 번. 그런데 다시 화를 내. 그런데 내고 나면 낼 때 낸 거야. 필요하니까. 근데 그 화에 이런 느낌이죠. 화에 내가 휩싸이질 않아. 떨어져 있어요, 화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가 나를 지배했지만 이제 뭐냐면 내가 화를 써. 필요할 때. 그리고 미워서 화를 냈지만 미워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화를 내.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런 경험들이. 그럼 내가 뭔가 특출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럼 저 이 얘기 여러분들한테 안 해요. 오늘 특강. 절대로. 어디 쏙 집에 처박혀 있겠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까 융이 얘기했듯이 셀프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로 여러분들도 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경험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피안이라는 거 있죠, 불교에서. 피안에 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있지 말고 오래요, 다시. 오라 그러시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게 돌부처, 단단한 차가운 돌부처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갖다가 세상에 조금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느냐. 다시 와라. 이러시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뭐 무슨 부처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 머리에 뭐 이런 막, 제 빠마 머리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뽀글뽀글한 건 더 싫어. 전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깨달음이 뭐 확 되면 무슨 갑자기 부처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내가 없어진 게 어떤 상태냐면 모든 게 수용된 상태예요. 다. 저항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경험을 해요. 모든 게 수용돼요. 그런 상태를 다 여러분들 경험할 수도 있고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게 되고. 그때 이제 저는 만약 융의 이론에 빗대서 얘기를 하면 내가 만난 느낌 있죠. 그분을. 그런 느낌.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에 도움이 됐던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해드릴 방법론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건 저도 설명을 지금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이렇게 하면. 근데 언젠가 만일 인연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되고, 아까 융이 왜 자기 실험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었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융이, 뭐는 알았고, 뭐는 잘 몰랐구나가 제가 얘기가 돼요. 융의 이론을 보면서. 상당히 거만해져. 근데 거만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느낌이 와요. 실제로.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저거니까.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변하니까, 제가 이제 조금씩 성숙하니까 바뀌어요, 주변이. 예를 들자면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엄격, 엄하신 분이에요. 말도 못하게. 조금만 실수를 해도 굉장히 저를 혼내셨어요. 결혼하고도.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게 저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까 읽어주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하고 어머님 모시고 늘 매주 교회에 갑니다. 가면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세상을, 정치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럼 아버지는 어떤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거 못 견디는 거야. 그리고 바로 반대 얘기를 해. 그럼 아버지하고 이제 차 안에서 말다툼이 일어나는, 교회 갈 때까지.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집에 오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항복이라는 그 내려놓는다는 거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그 말씀하시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 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 계속 갔어요. 아버지가 이제 좀 약간 이상해. 저게 왜 저러지? 저게 분명히 이렇게 했으면 여기 바다닥 튀어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떤 있으면 제가 참 재밌는 게 저희 집도 제사도 지내요. 왜냐면 이게 또 묘한 페르조나의 결합인데, 저희 아버님, 저희 집안은 또 장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유교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이제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셔. 그러면서 두 분이 약속을 하신 거야. 내가 만면에서 제사를 지낼 테니까 당신이 교회에 나와줬으면 좋겠어.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죠. 제사도 지내는데, 그날 이제 제사 거의 이제 할 때쯤 이제 집안 어른들이 오셨는데 비가 맞고 좀 전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 차가 좀 오래됐어요. 이 와이퍼가. 바로 앞에 이제 홈플러스, 그 광고되나? H플러스가 있어가지고 딱 가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골라 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약간 좀 예상 제사 시간보다 좀 늦었어. 제사를 요새 일찍 지내더라고요. 지냈는데 아버지가 나 좀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죽었다. 이제 딱 그 느낌 있잖아. 혼났다 이거. 집안 어른도 있고 그런데. 근데 아버님이 예전 같으면 뭐라고 하셨냐 말했을 거예요. 넌 도대체 제사 시간 앞두고 왜 도대체 어디 가가지고 이제 지금 나타나는 거냐고 분명히 혼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 어디 갔니? 어디 갔었니? 그러시는 거 부드럽게. 네가 비도 오고 그런데 네가 안 보여서 아빠가 걱정했잖아.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 참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막 양말도 꺼내주고 이러시는. 예전 같으면 이제 집안 어른들한테도 미안하니까 일부러 혼내셨다고. 예? 그러니까 페르조나상으로,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좀 아들 면목 체면이 쓰잖아.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하시고 니들이 어떻게 보든 다 동생이니까 집안 어른들이. 니들이 어떻게 보면 상관없다. 나한테는 내 아들이 중요해. 너 안 보여서 걱정했다, 아빠가. 비도 오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아버지 혹시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와이퍼 잘 안 돼서 운전하실 때 힘실까봐 그거 사러 갔다 왔어요. 그때 느껴지는 응? 남자들 간에. 바뀌시더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다시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내가 변하면. 그래서 그러면 간단히 몇 가지 방법을 그냥 알려드릴게요. 분별 없이 판단 없이 무조건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마음을, 내 감정을. 불교의 삼조 승찬 스님이 신신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극한 도가 어렵지 않다. 단지 분별하는 마음만 내려놔라. 이런 글이 있어요. 사실 그게 다예요.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일어난 감정이나 마음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분별하지 말고 분노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그대로 느끼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즐기는 거야. 하나 돼가지고. 너 슬프냐? 나도 슬프다. 어디 뭐 사극에 나오는 것 같아.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같이. 예전 같으면 어때요? 내가 왜 화가 나지? 자꾸 이유 찾고 탓할 사람 찾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걸 느끼는 거야. 분노 자체를 쑥 들어가가지고. 분노하러. 그래서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항상 이 질문 올라올 때마다 개인적 질문 올라올 때 수업 시간에 느끼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자책감들이 많으시구나 이런 내가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답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 그 자체는 필요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일어나는데 대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페르소나 혹은 어떤 신념, 관념을 갖고 있어요. 이건 옳고 그르고 이래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건 행복이고 불행이고 이런 잣대를 갖다가 나한테 딱 갖다 대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에. 그러면서 우리가 되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경험들을 더 많이 저장해버려요. 속성상.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분별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한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신을 화해하고, 즉 자신한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수용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내리는 어떠한 분별이나 판단 때문에 자신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칼 로저스 말씀드렸죠. 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나온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항상 조건에 맞춰서 사라져 왔죠. 조건에. 페르소나도 조건입니다. 그죠? 이러면 너는 주부고 이러면 넌 부도덕한 주부야. 이게 다 조건입니다. 이러면 사랑하고 이러면 너 미워할 거야. 다 조건입니다. 조건적 사랑만 받아오다 보니까 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러한 걸 갖다 상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 로저스가 왜 무조건적 긍정적으로 했느냐. 왜냐하면 그 왜곡된 이 내담자의 자존감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떠한 감정을 느끼든 어떠한 말을 하든 그걸 있는 그대로 적극적인 경청을 하고 수용하고 무조건적으로 존중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내담자 스스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칼 로저스가 내담자의 자아에 무슨 역할을 해줍니까? 참나 역할, 자기 역할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물론 그 자기를 다시 돌려주겠죠. 단지 with you죠. for you가 아니라 내담자와 함께 하면서 다시 이제 돌려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무조건. 그래서 좋은 노래 있잖아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라라 짜라 짜란 짠짠짠. 저 이 노래 18번이에요. 네. 바로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고 남이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에서 또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의 기준은 물론 자신이 갖고 온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자신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자신과의 화해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를 힘들게 했다면 여러분 가장 우주에서 위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무조건적인데 바로 자기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면 이기적인 것만 생각하지 내가 남과 비교해서 뭘 더 가질까? 뭘 더 잘할까? 그래서 자기를 갖다 계속 어떤 말처럼 몰아세우기를 하지 자신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 같다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부처님의 자비도 그렇고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부처님이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무조건 사랑하도록 하시면 되는 겁니다. 판단하고 분별하지 말고. 물론 자꾸 들 거예요. 왜? 습관이야.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거든. 페르소나 그렇게 주입시켰고. 그럼 그걸 갖다가 알고 그래도 생각을 중지하고 좀 더 자기를 적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내가 그동안 나에 대해서 너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잣대로 내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울어도 좋아. 그동안 세상이 만든 잣대를 내가 갖다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잣대 갖다 들이대면서 그냥 자기를 갖다 고통 속에 몰아넣은 게 누구예요? 남이에요? 바로 나란 말이에요. 바로 내가 나를 심판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 속에 들어간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가두어두었던 그 틀에서 자신을 꺼내어 지금까지 그러했던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해라.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는 힘, 용기의 힘은 또한 자신 스스로를 충분히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자신에게 가해왔던 모든 심판들을 겸허히 그리고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과 화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 가지 잣대는 이런 거겠죠? 잣대로 인해서 만들어진 감정이 이런 거겠죠? 죄책감. 한번 느껴보세요. 자책감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겠네. 그죠? 자기 비하. 열등감. 우월감. 여러분, 우월감은 열등감에 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무 우월하다고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있으면 아, 열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100%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누구는 못 사.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자, 그 순간에 벌써 자기를 또 치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 좀 못 받으면 어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내가 나한테 심판함으로써 느꼈던 감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조금씩 약간 힘드실 수 있으시더라도 가급적 내가 느끼는 마음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편안히 안아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틴나탄 스님의 그 분노인가 화란 책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 분노를 화를 애기 달래듯이 달래주라. 내 애기 달래듯이 나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이런 마음들이 자신에게 가했던, 즉 좀 전에 했던 그 분별하는 마음들이 가했던 행위와 모습들에 대해 자신 스스로가 정직하게 그 마음을 인정함으로써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글이 가능하죠. 나는 나 자신의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으며 같은 모습에 대해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게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한테 오늘 좋잖아요, 밤? 응? 뭐 꼭 오늘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이렇게 마음이 일어날 때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저 말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느끼기입니다. 느끼기인데, 자, 느끼기. 오늘의 아마 정말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호킨스 박사 얘기를 좀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호킨스 박사는 많이 쓰죠. 감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호킨스 박사, 그러니까 미국의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고 영적인 그쪽에 그것에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생각을 갖다가 이분은 뭐라고 봤냐면은,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뭐냐면 이 인지행동 치료는 효과가 없는 거야. 이분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그건 잠시 그래서 불안한 상태에서 근육 이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증세를 갖다가 완화시키는 거지 그 원인 자체를 갖다가 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적절한 치료법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정신분석 계열하고 이제 융 계열에 이제 속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심층 심리학자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고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다 그런 건 아니고 대개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감정을 합리화할 때 아니면 그걸 투사할 때 방어 기자라는 거 있죠. 그거 할 때 움직이는 게 사고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고가 움직인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마음 중에서 자 그럼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첫 번째 감정과 이 정신의 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 제목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감정이 딱 경험이 될 때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분 이 자아방어 기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억제와 억압. 둘째는 이제 표출이라고 이분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 소위 액팅 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탈억압이라든가 디스이니비션이나 아니면 액팅 아웃에서 행동화. 세 번째는 회피예요.
이 세 가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나 자신을 만나는 걸 피하고 산다는 거예요. 속이고, 왜곡하고, 피하고. 자, 그럼 먼저 억제와 억압을 먼저 볼게요. 억제는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기제입니다.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기제인데, 되게 의식상에 내가 어떤 감정을 지금 느껴. 근데 내가 이거 드러내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배우겠어요? 우리 아까 융의 개념으로 하면. 그렇죠. 페르소나로부터 배우겠죠. 그래서 의식상에서 이 감정을 의식을 해요. 하지만은 이걸 갖다가 참아, 무조건. 그리고 혹시 표현을 갖다 이 감정을 할까 말까는 페르소나 상에서 이 감정을 표현해도 좋아. 이 표현을 안 돼. 안 된다 하면 안 하고, 좋아하면 한단 말이에요. 즉,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페르소나, 즉 주입된 의식적, 무의식적 프로그램에 부합되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억제를 합니다. 억제래요. 그래가지고 이 호킨스 박사에 따르면 억제한 감정이 커지면 짜증, 감정의 기복, 목이나 등 근육의 긴장, 두통, 복통, 생리불순, 의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장염, 소화불량, 불면증, 고혈압, 알러지 등의 신체 문제가 바로 이 억제와 관련되어 있답니다. 억제. 그러니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방어하는 거죠, 지금.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죠? 가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억압은 무의식에서 움직입니다. 무의식에서. 프로이트 얘기대로 무의식에서 움직입니다. 억압하려는 감정은 그 감정에 대한 죄책감과 공포가 너무 커요. 물론 정신분석 이론을 아시면 왜 죄책감과 공포가 큰지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초자 때문에 그렇죠. 너무 커서 의식적으로 절대로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감정입니다. 억압하는 감정들은. 그러면 내 무의식 속에 절대로 나 의식하면 안 돼, 이 감정은. 너무나 이 죄책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야. 그래서 무의식에 팍 박아놔. 그런데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돌리겠어요? 그 다음에 쓰는 게 뭐냐면, 억압 다음에 쓰는 게 뭐냐면, 부인하고, 디나이어하고, 그 다음에 투사시켜버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쏴버려요. 이렇게 왜곡시켜버려요. 자신의 감정을. 그래서 부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죄책감이나 공포 때문에 지금 억압한 감정이죠. 충동이나 감정인데, 그런 것이 나한테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 그럼 부인하고 있느냐? 더 한 단계 더 나간다. 던져야 돼, 남한테. 던져야 됩니다. 던져서 그것을 자신이 느끼는 대신에 주변 사람이나 세상한테 덮어 씌워버립니다. 자신의 감정인데. 덮어 씌워버림으로써 그것이 마치 내 것이 아니고, 결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냐? 그들의 것인 양. 던져버립니다. 씌워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씌워버리면 그 사람들은 나의 뭐가 돼요? 적이 됩니다.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바로 억제와 억압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되게 어떻습니까? 투사한 걸 갖다가 타당하다. 내 투사한 게 옳다. 하기 위해서, 언제 왔냐? 너? 강화하기 위해 합리화를 합니다. 정당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다양하죠. 이것 때문에 모든 우리가,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어떤 문화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탓하는 게 일반적이고, 환경 탓하고, 뭐 이제 부모 탓할 수도 있고, 음식 탓하고, 음식 탓하는 사람들은 뭐 채식주의자가 되겠죠, 갑자기. 날씨 탓하는 사람이 있고, 별자리, 이 사람은 이제 점성술 보러 가겠지. 사주, 뭐 부적띠겠죠. 사회 여건, 이민 가겠네. 운명, 신, 악마,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예예요. 외국인, 요새 뭐 특히 뭐 무슨, 물론 외국인에 대한 어떤 이런 이 도움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타민족 탓,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바로 이러한 그 억압을 통한 부인과 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회 현상조차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간의 언어적 공격, 공격적 행동, 그 다음에 대인 간의 갈등이나 어떤 조직이나 집단 간의 분쟁과 전쟁이 사실은 자신과 자신의 조직의 자존심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호킨스 박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의 감정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바로 사회가 어떻게 돼요?
나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표출 행동한데, 이건 뭐냐면, 이제 아까는 뭐예요? 꽉꽉 눌렀죠? 참고. 근데 이거는 표출해버려, 바로. 자신의 감정을. 그러니까 감정을 외부로 분출, 이게 언어든 행동이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어느 정도 표출하고 나면 이제 억제할 수 있을 정도만 딱 남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신념을 이제 갖게 되자면 감정을 표출하면 감정으로도 자유로워진다는 신념. 이거에 대해서 저자는 뭘 지적하냐면 프로이트를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어때요? 억압된 감정을 갖다가 표출하면은 치료가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프로이트가 얘기한 거는 표출이 아니라 액팅 아웃. 이게 아니라 뭐냐면 승화했어요. 이걸 갖다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전하는 창조적 일에 있어서 그건 사랑의 에너지로 변환시키라는 게 프로이트의 저건데 이게 이제 호도되고 왜곡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거와 다르게 자신의 감정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 뱉어버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상담 심리학 조금 배웠다고 정신장애 좀 배웠다고 갑자기 상대방이 정신장애 가죠.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물론 그게 학습 효과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바로 표출이야. 보통 때 미워했는데 이젠 이 심리학이라는 그 진단 장애명이 이 사람을 공격하는 더 명분이 돼버린 거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게다가 근거까지 만들어줘. 너 어렸을 때 혹시 누구하고 이렇게 돼서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해. 제가 아마 저런 게 이제 봤더니 제가 저 그런 애였네. 제가. 자, 미움을 키우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웃으신 분들은 절대로 안 키울 거예요. 한 번만 해봤을까, 웃으신 분들은. 10번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액팅아웃이 바로.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이제 감정을 갑자기, 나 심리학 배웠어. 뭐, 프로이트의 웨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배우니까 뭐, 아버지가 뭐 문제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집에 가가지고 싸운다든가. 바보. 그래도 귀엽죠. 한두 번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출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걸 치료법이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집단 상담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디스이니비전, 탈억제라고 해가지고 확 뱉어내. 근데 어쨌든 타인의 희생에 대한 방종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 표출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회피인데 회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아까 카톡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인데 내 감정이 보기 싫어. 내 건데. 그러니까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거야.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래서 감정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잊고 회피하는 기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이제 호킨스 박사 이러면 연애 산업이라든가 주류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TV에 여러 가지 오락 프로들 보세요. 물론 재밌을 때도 있어요. 인정해.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회피의 도구를 낼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이제 내 감정, 나한테 우울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감정을 갖다가 수용하거나 느끼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TV도 안 보내. TV 켜놔. 그리고 컴퓨터 하고 있어. 예를 들자면 딴 일 하고 있어. 켜놔야 돼. 그래야 내 자신에 대한 관심 이런 거 갖다가 글로 돌려버릴 수가 있어. 회피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연애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술에 취해. 그땐 잊어버려. 힘들어. 힘든 걸 있는 그대로 그냥 느껴주면 그게 떨어져 나가는데 여태까지 실패해왔거든.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술로 해. 그러다 이제 알코올 중독 가는 경우도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근데 아시다시피 술도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효과는 있어. 그래서 강원도에서 도박하던 사람도 그렇게 도박에 중독돼 있으면서 자신의 그 지금 힘든 고통을 갖다가 아니면 그런 느껴지는 감정을 갖다가 그 순간에 잊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공기 맑은 어떤 시골에 갔다가 다 그 별이 진짜 하늘에 그 쏟아지듯이 있는 거 보고 자기를 따라 있는 것처럼. 그럼 물론 효과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잠시면 몰라도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거지 절대로 자신의 감정과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반복이 돼요. 그때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도박, 더 큰 마약, 더 많은 양의 술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호킨스 박사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이것뿐이 아니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활동 자체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중독도 여기에 해당된대요. 호킨스 박사에 따르면. 근데 일 중독은 더 쉬운 게 뭐냐면 일단 사회적으로 일 열심히 하면 좋아하니까 일 중독이 되는데
일 중독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 때문에 다른 걸 못해. 인간관계도 안 되고, 가정생활도 거의 버려지고, 이게 이제 문제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만나는 걸 회피한다. 예,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꿈꾸는 듯한 상태를 산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고, 습관적으로. 자신을 마주하기 잠시라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TV, 보단 계속 놀고, 계속 대화해야 되고, 혼자 있는 게 불편한 거죠. 두렵고. 계속 문자하고, 책 읽고, 음악 듣고. 그러니까 이 활동 자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피에 저걸로 충분히 많이 활용된다는 거예요. 일하고, 여행하고, 구경하고, 쇼핑 중독, 쇼핑하고, 과식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도박, 술 마시고, 도박하고, 좋다는 약 복용하고, 마약에 손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다. 결국 자각을 잃고 성장하지 못한다. 만약 이런 방식, 세 가지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일에서는 창조성과 에너지를 잃고 타인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지 못한다. 영적 성장이 멈추고 억압된 감정이 투사되면 이렇게 억압된 감정이 투사되면 사회 문제와 무질서가 생기고 이기심과 냉담함이 증폭된다. 무엇보다 개개인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은 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척은 하는데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제대로 만나는 것도 못하는데 남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이 느껴지고 자기 혐오가 생기게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그 설명을 드리면은, 자,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마음을 이제 감정에 대해서 사실 진짜 원인은 나한테 있죠. 내가 갖고 있는데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 이런 대상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걸 투사기제라고 그걸 활용하는데 마음은 어떤 사건이나 타인이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탓하면서 스스로를 그런 외부 원인에 당한 무력하고 순진한 희생자로 만든대요. 자기 자신을. 이유는 바뀌었으니까 희생자가 되는 거야. 자기. 희생자로 만든다. 걔들 때문에 화가 나, 그 인간 때문에 속상해, 그 일 때문에 겁이 나, 세상 일 때문에 불안해. 하지만 진실은 정확히 그 반대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그 감정을 갖다가 원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원인이고 그걸 트리거링, 방아쇠에 당겨줄 조건을 찾다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터져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생기면 증기를 내뿜으려고 벼르는 압력솥과 같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도록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다. 참고로 이분이 그 테레사 수녀가 굉장히 그 상찬했던 그런 의사예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시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나를 화내게 만드는 것은 내가 원래 화가 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끊임없이 항복하여 분노를 억눌러 놓은 내 마음의 저장소를 놓아버리면 let it go 해버리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도 나를 화내게 만들기가 아주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분도 체험담이에요. 본인이 다 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다른 부정적 감정, 분노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적 감정도 항복하고 나면 그냥 흘러가게 놔두면 있는 그대로 보고 어떤 일도 재발되지 않는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런 부정적 감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 감정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작지만. 사랑에 관한 게 나오는데 이 사회에서 우리가 길들여진 탓에 긍정적 감정,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다 억제하려고 하는 거야. 특히 긍정적 감정도 억제하려는 거. 우리 이제 요즘에 좀 많이 나왔지만 사랑한다 이런 표현 같은 거 잘 안 하지 않았어요, 우리? 저는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되냐면은 이분의 얘기에 따르면 사랑을 억제하니까 상심한 가슴에 심근경색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심장이 좀 답답하고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사랑해. 답답하면. 임상 사례입니다. 억제된 사랑은 애완동물을 지나치게 떠받들거나 그 밖에 갖가지 어떤 물건, 페티시즘이라고 그러죠. 어떤 물건을 숭배하는 형태로 다시 나타난대요.
진정한 사랑은 공포가 없으며 집착이 없답니다. 이룰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해 과도한 애착과 소유욕이 힘을 얻는다. 바로 공포가 이제 사랑의 공포가 가미가 되면 이제 집착이나 애착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 대해 자신 없는 남자는 질투가 강화됩니다. 억제되고 억압된 감정의 압력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마음은 저 바깥에 어떤 일을 만들어 내 감정 압력을 분출시키고 그 자리를 다른 곳으로 채우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된 슬픔이 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삶에서 슬픈 일을 만들어낸다. 아까 그 융의 자서전이나 융 이론에게 말씀드렸죠. 나의 무의식적인 것들이 용인되지 수용되지 않을 때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밖에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요. 내가 굉장히 슬픈 걸 갖다 깊숙한 곳에 갖고 있으면 나를 슬프게 할 굉장히 큰 사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워할지 모르는 사건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바로 이 감정을 지금처럼 억제하거나 표출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하고 화해를 청해서 푼 다음에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든지 있는 그대로 느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풀려나가요. 흘러갑니다. 쫙 흘러가요. 나한테 필요가 없어져요. 쫙 흘러가게 돼. 그렇다. 그래서 나고 겁 많은 사람은 겁나는 일을 촉발시킨답니다. 화난 사람은 짜증나는 상황에 둘러싸이고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진리예요. 사실 주석에 있는 자부심에 찬 사람은 계속 모욕당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날 해치려고 그래요? 아니죠. 네 감정, 네 안에 셀프, 진정한 나를,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사랑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는 거다. 그럼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아까 말씀처럼 느끼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분위기를 계속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느끼기를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게요, 이분에 따르면 이게 진동과, 우주의 모든 건 사실 이 파장과 진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이 파장과 진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지금 다른 사람인데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간에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이 내가 사랑의 마음, 그러면 이게 간다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 그럼 간대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지? 이제 이럴 때 있잖아요.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면. 그래서 여러분, 그 시크릿이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그 유유상종의 원리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하면 즐거운 일이 땡겨져 와요. 내가 슬퍼하면 슬픈 일이 땡겨져 와요. 근데 맞아요, 그거. 그것도 맞아요. 실제 우주가 그렇게 움직여요.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잘 살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더 좋을까요? 도인들이네. 이렇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난 감사합니다 하면 좋은 게 와요. 근데 제게 이걸 베풀어 주세요 하면 안 와.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 왜?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디피전스, 결핍된 게 옵니다. 이렇게 서로 이 정신의 에너지가 이렇게 땡깁니다. 그러면 내가 즐겁게 살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꼬이겠어요? 모이겠어요? 꼬인다는 건 이상하다. 그냥 죄송합니다. 겸손하게 얘기한다는 게 좀 이상해. 좀 즐거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즐거운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우스갯소리로 그 저기 강아지 있잖아요. 개 보면 그 집주인하고 똑같아. 그래요. 이게 뭐가 좀 전해졌는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로 내가 이렇게 모든 게 사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상으로. 사실 융의 입장에서 맞아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한 마음 밝게 내면 그게 사실은 우주를 밝게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밝히는 거고, 내가 한 마음 어떻게 보면 화를 내고 분노하면 이제 그만큼 어두워지는 거. 하지만 그걸 피하지 말라 그랬죠. 있는 그대로 그걸 인정하라. 경험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놓아버림의 기제입니다. 바로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놓아버림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겠습니다. 자, 내려놓고 느끼고 놓아버리는 건데, 자, 이 호킨스 박사에 따르면 첫 번째는 감정이 딱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것만 들으면 다 잊어먹으셔도 돼. 지금까지 했던 거. 감정이 딱 일어나면 요거 할 것 같으면 딱 눈치채라고요. 왜냐하면 습관이야. 프로그램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바로 생겨요. 이런 게 따다닥.
또 그걸 의식하면 좋겠죠. 그러면서 이 감정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려. 딱, 내가 지금 슬퍼하는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네?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걸 그냥 놔둬요. 감정이 일어나게. 일어나도록 놔두라는 게 뭐냐. 아까 말씀처럼, 나한테 이거 화가 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 화가 났지? 이거 어떻게 화를 없앨 수 있지? 이러한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이나 분별이나 어떤 다른 행동, 이걸 피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 그냥 화. 그래서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함께 있기예요. 느끼고 하나 되기. 그 감정하고. 즐거운 거 하고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같이 쓰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같이 있으면요. 이게 에너지가 정말 줄어요. 그리고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하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와. 너랑 나랑 왜 싸우고 있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경우도 그럼 자주 생겨요. 우리 와이프가 지금 이게 간질간질하겠네. 그리고 한 번은 이런 게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누굴 만나러 가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몸이. 이유 없이.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요식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항복했어.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내 마음은 뭐예요? 빨리 낫으면 하잖아.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생각했어. 막 어지럽고 의식이 없어. 거의 뭐, 아무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에서 딱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했어요. 그냥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지러운 상태나 이런 지금 감정 상태 그대로 느끼면서 또 하나는 뭐라 하면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했어.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두 뜻대로 하시라. 근데 말끔하게 낫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싹 완전히 사는 거야. 정말 그때는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 가는 거구나. 근데 그 순간에 다른 때 같은 병원 가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이게 근데 한번 어떻게 보면 난 리스크 테이킹 한 거죠. 한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 느끼고 하나 되기. 그러면서 아까 말씀처럼 감정을 분별하고 판단하거나 감정을 바꾸거나 하지 말고 인위적인 의도를 가하지 말고 그냥 느껴줘라. 왜? 부정적 감정이든 긍정적 감정이든 나한테 필요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기 위해서 그 경험을 필요하니까 경험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사회의 관념 때문에 이런 감정은 좋은 감정, 이런 감정은 나쁜 감정, 어렸을 때 배운 습관 때문에 그렇게 억압하고 피해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 이런 의미죠, 그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느끼기인데. 느끼는 건데 힘드시죠? 원래 이렇게 지쳐야지 생각이 멎어요. 생각이 멎고 느낌이 살아나. 지금 그걸 느끼세요. 지금 지루하다는 것 같다. 지루한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지루하게 오래? 쓸데없는 소리 계속 똑같은 소리 하고 있나?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 감정을 제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응? 지루하면 지루한 거 그냥 느끼는 거야. 내가 지루한 거. 그걸 느끼시면, 내가 지금 즐겁구나. 그러고 그냥 그대로.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느낌으로 산다는 게 사실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다 성향. 사람마다 다 타고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있고, 감정이 있고, 태도가 있고, 신념,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일어나. 누구나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는데, 이때 그것을 갖다가 이제 느끼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풍이래요. 느끼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피하지도 말고, 표출하지도 말고, 억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거를 2차적인 감정이나 방어 기제나 이러면 돼 안 돼 하는 판단을 일으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낀다. 이게 기본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있다가 살짝 떨어져. 그 감정으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바라보라. 이게 이제 세 가지 방법. 그러니까 그냥 느끼기만 하시면 돼요. 그냥 느끼면 돼요. 그냥 느끼면.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그런 노래 있었죠? 난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그만 안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느끼면 돼요. 이거 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일으키는 어떤 반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나에 대해서 분노하겠다 그러면 그 분노 자체를 갖다 느끼라는 거예요. 그 사람 탓할 이유를 찾지 말고. 그걸 갖다 느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라. 그러다 보면은 너무 간단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과정들이 삶 속에서 하나 둘 실천하다 보면 실로 삶의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 자체가. 완전히 세팅이 바뀌어요. 삶이, 내 주변의 세팅이.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주변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돼요. 물론 꼭 이 경험에도 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주변이 아마 바뀐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중요한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중요한 걸 다 통찰했을 때 바뀌는 것처럼 바로 이 방식도 그렇게 바꾼다. 그래서 점차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나의 느낌이 확대가 됩니다. 일어나며 일어난 것, 생각, 감정, 현상은 어쩔 수가 없다. 피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점차 확대되고 내가 그 느낌 속으로 젖어들게 됩니다. 젖어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 자체가 녹아요. 녹아져 버립니다. 에너지가 정말 약해져요. 쫙 빠져나가요. 다 녹아들고 나면 이제 점차 삶이 진짜 변화합니다. 이렇게 변화하게 돼요. 느낌에 충실한 삶은 자신을 보다 높은 성숙된 모습으로 연결시키게 되고 그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요. 그 사람 굉장히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안에서 그 고요와 평화 그리고 아름다움을 맛보게 됩니다. 실제로. 삶은 점점 더 가벼워져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내 과거, 현재에 있었던 그리고 사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보세요. 다 보면은 사실 과거, 현재에 어떤 뭔가 안 풀린 게 미래로 프로젝션 돼가지고 경험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에 속박된 현재 의식. 우리가 보통 현재 있으라고 하면 어렵죠. 막 과거 걱정하고 미래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돼요. 저처럼 접시 닦다가 눈물이 나요. 눈물이 펑펑 납니다. 접시를 닦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접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와, 이거 바다의 고령토 뭐 이렇게 받고 무슨 조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되고 이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그걸 배달하고 또 파시는 분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이 곳에다가 음식을 올려놓고 먹게 되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재밌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펑펑 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너무 힘든 일이 있다가 그때 이제 연구실에 왔는데 예전에 있던 대학의 학생이 다 편지를 썼는데 딱 감동을 울면서 그 힘들었던 게 확 녹아내리고 또 울었어 거기서 한 30분 동안. 그리고 한 번은 또 미친 사람처럼 웃었어요. 그냥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안에 있던 게 툭 털어져 나갔나 봐요. 뭔진 모르겠는데.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래서 저 이상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재밌더라고요 사는 게. 그러면서 또 내면의 느낌이 점차 확대되어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선택이나 중요한 결정, 미래에 대한 설계들도 이런 그 감정의 프로그램들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나타나요.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면의 느낌에 따라 결정되고 그 결정에 대한 결과는 자신을 보다 더 깊은 느낌을 통한 내면의 흐름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삶은 이제 더 이상 심각한 전쟁터가 아니라 즐기면서 가는 축제 놀이마당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삶, 살아가야 할 삶, 선택해야 할 삶이 바로 이 삶이 아닌가. 바로 이제 요겁니다. 그러니까 느끼기 지금 별 특이한 거 없죠. 피하지 말고 그냥 느끼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그냥 느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로 좀 끝낼까요? 저기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자 그냥 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은 저기 안 돼요. 자. 내가 너무 음이 낮아서 좀 높게 여자분이 높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그냥. 자, 이 마음을 이렇게 돼요. 뭐 따로 뭐 이렇게 뭐 안 찾고 무슨 저거 안 해도 됩니다. 그대 내 곁에서 같이 해요.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아유, 정말 좋네요. 얼굴도 아니 뭐도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사랑
사랑받고는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자, 여러분 사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